안녕하십니까, 문학소년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네, 문학소년단 시즌6 제29화 이제 한 발 남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콜슨 화이트헤드의 니클의 소년들 저희가 읽어봤는데 오늘 또 수진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신상의 네, 이유로 이번 녹음은 불참하게 됐고 코로나는 아닙니다. 네, 그냥 네. 뭐 약을 먹었는데 컨디션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셔가지고 이 수진 씨의 빈자리를 또 오늘 게스트가 네, 급하게 섭외한 게스트인가요? 아니죠, 저희가 좀 오랫동안 네, 공들여서 섭외한. 이 책에 나오고 싶다고 말씀해주신 게스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스트로 나온 우연이고요. 옛날에 이 시즌 2 때 한번 인간 실격 책 할 때 나온 적이 있고 굉장히 오랜만에 문학소년단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즌 2 때면은 와 기억도 안 나네요. 정말로 2018년도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검색을 하고 왔는데 2018년도요. 네. 자그마치 4년 전이네요. 5년 전이네요. 4년 반, 5년 그쯤인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20대 때 아득하네요. 네. 자, 오늘 책과 작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니클의 소년들 읽었고요. 작가는 콜슨 화이트헤드입니다. 1969년생 미국의 소설가고요. 이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라는 게 또 어필 포인트더라고요. 그리고 검색하시면 레게 머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패셔너블한 분이다라는 거고 1999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직관주의자. 이 책으로 좀 이렇게 데뷔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네. 제가 이 책은 읽어봤거든요. 직관주의자 네. 읽어보셨나요? 지금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가 잘 된다면 꼭 제발 원서로 사서 읽으시길 바라고. 번역이 정말 엉망진창이거든요. 엉망진창입니까? 그야말로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책을 하나도 이해 못할 지경이에요. 정말로 누가 봐도 오역이 있고 그래요? 제가 봐도 오역이 있고 그 출판사가 참 왜 그랬나? 네. 아무튼 이 직관주의 데뷔를 해서 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2017년에 나온 소설인데 이 소설로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소설 부문 수상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그게 별다른 정보가 없더라고요. 저도 네. 그 구글에다가 콜슨 화이트헤드를 쳐봤는데 어떤 가정사 좀 얘기 좀 나오고 그러지 이거 외에는 좀 이렇게 순탄하게 살아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책은 니클의 소년들입니다. 2019년도 작품이고요. 콜슨 화이트헤드의 7번째 소설입니다. 이 책으로 2020년 또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퓰리처상만 2번 받은 작가입니다. 이게 이제 퓰리처상 역사상 이렇게 2차례 수상한 거는 화이트헤드가 역대 4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이라고 2번을 탄 게. 그리고 이 니클의 소년들은 타임지가 선정한 2010년대 최고의 소설 10선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2019년도에 나와서 원래 그 연기대상 같은 것도 이제 가을쯤 시작한 작품들이 그쵸, 대상을 네. 받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10년에 나온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토바보기를 했을 때 19년도에 나와서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19년도에 괜히 10년도 거를 정리를 하니까 그게 선정이 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럴 수도 있겠다. 해봤습니다. 이 니클의 소년들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 이 짐크로법을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짐크로법이 뭐냐면은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시행됐던 미국의 주법입니다. 짐크로라는 이름은 백인이 흑인 분장을 하고 뮤직 코미디 쇼의 1828년 히트곡 점프 짐크로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짐크로법이 뭐냐면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인종 간 분리를 하도록 한 건데 말 그대로 흑인 격리 차별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흑인들이 분리되어 있지만 평등하다라는 사회적인 지위를 갖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네. 뭔가 그런 노예 아예 신분제로 딱 그렇잖아요. 되어 있던 건데 하지만 이제는 이제 분리는 했지만 평등한 평등하다. 거다라는 주의. 말장난인 건가요? 그렇죠. 말장난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인종 분리로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경제적인 후원이나 어떤 주거지 등에서 열등한 대우를 받았고 이것은 경제, 교육, 사회 등에서 아주 큰 불평등을 낳게 됐다고 합니다. 아주 악법이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법이 1965년에 또 폐지가 됐습니다. 니클의 소년들은 엘 우드 커티스라는 주인공이 니클 가마원에서 벌어졌던 악행을 회상하면서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술되는 방식인데요. 이 감화원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약간 그러니까 소년원에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그쵸, 느낌. 교육 겸 학교의 탈을 쓴 소년원. 그렇죠. 그렇게 느낌으로, 설명하면 네. 좋겠네요. 학교의 탈을 쓴 소년원이 가마원인데 이 작가 화이트헤드가 이게 플로리다주의 마리아나 도지어 남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소설에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도지어 남학교에서 상습적인 폭력과 성적 학대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사망하기도 했지만 관할 당국과 학교는 이를 은폐했다고 합니다. 니클의 소년들 내용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고고학과의 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화이트헤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니클의 소년들을 쓰게 된 거죠. 줄거리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똑똑하고 아주 성실한 소년 에루드 커티스가 주인공인데요. 흑인 소년이죠. 예, 아무래도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예, 흑인 소년인데 이 당시에 흑인들은 이렇게 교육적으로 이렇게 많이 대우를 못 받다 보니까 좀 열등한 상태였는데 이 에루드 커티스는 학구열도 뛰어나고 아주 성실한 소년이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되게 좋게 봐서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약간 청강처럼 네, 할수 방학 있는- 때 청강할 수 있는 예. 뭐 그런 이제 기회를 선생님이 마련을 해주셔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히치하이킹을 해서 차를 얻어 탔는데 하필 그 차가 훔친 차.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딱 걸린 거죠. 근데 이런 차를 훔치는 짓을 하는 거는 껌둥이밖에 없어 하면서 에루드는 이제 흑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절도죄라는 누명을 쓰고 니클 가마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니클 가마원은 범법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에루드처럼 정말 흑인인데 뭐 죄 없이 들어온 애들도 있고 백인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 이렇게 좀 오갈 데 없는 소년들이 모이는 곳이죠. 니클은 아까도 짐크로법처럼 말씀드렸지만 백인 소년과 흑인 소년들이 지내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백인들이 입는 옷보다 낡고 해진 것을 받고 또 비위생적인 기숙사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니클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복역 기간을 채운다. 만 성인이 되면 이제 나가게 되는 네. 거죠. 만 18세가 되면 나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법원의 개입, 뭐 변호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싸바싸바해서 잘 풀어주면은 나가는 거. 아니면은 죽어서 나가거나 아니면 도망쳐서 나가거나 네. 이런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니클 가마원에서 에루드는 정말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시설이 너무 안 좋아요. 뭐 냄새 나는 물, 썩은 달걀 맞아요. 냄새가 나는 물로 씻고 그리고 막 60명과 막 누울 데도 없는 공간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자고 그리고 수준이 떨어지는 교육도 받고 그리고 뭐 노동 막노동 같은 것도 하죠. 단순 노동이나 어떤 봉사나 이런 데 끌려다니면서 작업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데 조금 밉보인다 하면은 이제 화이트하우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체벌의 공간인데 진실의 방 같은 그런 거죠. 예, 거기에 끌려가서 책짓질을 당하고 혹은 거기서 죽기도 하고 아주 고문이 이뤄지는 곳인데 에루드도 싸움을 말리다가 이곳에 한번 가서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에루드는 니클에 갇혔어도 이 흑인 해방운동가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전한 이런 연설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버텨나가죠. 에루드가 니클에서 만난 잭 터너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이 둘의 우정과 연대가 또 이 니클의 소년들에서 눈여겨봐야 될 주요 서사입니다. 네. 둘은 이 니클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니클에서 온갖 부정부패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잘 적어가지고
이제 주 정부가 감사를 나왔을 때 이 사실들을 다 적어서 건네는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고발하려고. 네. 예. 이거를 좀 세상에 괜찮아 보이는 알리겠다. 사람한테. 그렇죠. 응. JFK. JFK라고 이제 하는 사람한테.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힘든 잘 풀리지 않고 알렸는데 끌려갔어요. 오히려 역효과를 또 거기서 전달은 잘 되었으나 네, 전달은 되었으나 이 사실이 어쨌든 백인들 한통속이니까 네. 결국엔 다시 또 에루드 커티스는 화이트하우스로 끌려가게 돼서 또 맞게 됩니다. 어떻게 흑인 애가 이렇게 똑똑하지?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또 맞고 독방에 갇혀 살다가 어느 날 또 잭 터너가 이제 우리 둘이 탈출하자. 내일 너 죽게 생겼어. 네. 이러면서 탈출하자 해서 몰래 탈출을 하는데 결국엔 꼬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여기가 좀 반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할까? 반전이기 고민 좀 했거든요. 때문에 예, 저희 상당히 뭐 큰 그냥 다 반전이죠. 얘기했잖아요 하긴 그랬죠. 그동안. 네. 이게 에루드 커티스의 시점으로 저희가 전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도망가다가 에루드 커티스는 총을 맞고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터너는 살아남아요. 근데 이제 터너가 에루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뭐 희망 같은 것도 얻게 원래는 됐고. 되게 뭐랄까 좀 건달 스럽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다면 에루드는 되게 모범생이고 차분하고 그렇죠. 네, 그런 묘사도 있더라고요. 그냥 여기 들어왔으면 진짜 억울해서 팔짝 미쳐 날뛸 법 미쳐 돌 법도 한데 그냥 여기서 주는 그러니까 너무 부실하고 속 터지는 그런 식사를 되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냥 다 뭐 집에서 할머니가 해준 음식인 것처럼 먹고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그런 점이라든가 여기서 어떻게든 다른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니 나 지금 이 수학 다 예전에 배웠던 건데 이걸 나한테 다시 알려준다고? 가마원에 있는 동안 빨리 캐치업해서 내가 원래 받았던 수업 따라가야 하는데 이런 걸 나한테 알려준다고 화를 내는 네. 야망이 있는 것도 같고 야망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의 야망. 오히려 이제 그런 거니까 좀 성향이 되게 반대였다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터너가 에루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터너가 이 에루드에 대한 어떤 마음의 빛 이런 거를 네. 느끼고 터너가 에루드 커티스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한 50년 정도가 지났나요? 여기가 실제 있었던 사건처럼 이 니클의 비밀 묘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지만 이 니클의 관리인들, 뭐 학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르가를 내밀죠. 나는 뭐, 그렇죠. 뭐 선도를 한 정도지 그렇다. 애들을 절대 때리거나 죽이고 이런 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뭐 명예 시민상, 명예로운 시민상도 맞아요. 받기도 하고 아주 이런 변하지 않는 절대 이 사과를 하지 않는 이런 가해자들을 네. 이제 얘기하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 짓게 됩니다. 터너가 이제 세상에 이제 자기의 목소리 이 이야기들을 알리려고 결심을 하면서 그 동네로 처음 돌아가는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소설이 끝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앞에도 터너의 시점인가? 아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 이제 니클에서 있었던 일들도요. 그렇죠. 네. 근데 나름 그 터너가 언제부터 니클의 이름을 썼는지가 그 처음 뭐 식당인가 뭐 표를 끊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이름을 물었을 때 처음 생각난 이름이 엘우드 커티스였다 맞아요. 하면서 이제 그 시점부터 자기가 그 이름을 썼다고 하니까 아마 그 그때부터 뒤에 섞인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그 최신 그러니까 요즘 얘기는 네. 터너의 시점인 거고 네네. 과거는 에루드의 과거에 시점이고 뭐 할머니랑 살았었고 뭐 LP판을 들었고 네, 무슨 일이 맞아요. 있었고 뭐 이렇게 오고 가다가 뭐 친구들한테 얻어맞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정말 에루드 오리지널 네. 에루드 네. 그리고 성인의 아닐까요? 시점은 그런 터너가 에루드의 이름을 네, 빌려 맞아요. 쓴 그런 니클의 소년들이었습니다. 이 책 읽어 마라. 네, 이 책 읽어마라. 오늘은 각자 돌아가면서 하나씩. 읽어야 하나씩 읽어야 하는 이유,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하나씩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 우현 씨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은 거는 몇 달이 되었고 이제 녹음을 하러 오기 전에 어제 조금 이제 부랴부랴 다시 한번 책을 읽었는데 사실 처음 읽었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재밌는 뭐 얘기도 그렇게 막 엄청 유쾌하게 물만 내면 유쾌한 아니죠. 얘기도 아니고
아주 막 꿀잼의 얘기도 흥미로운 얘기도 아니고 이래서 약간 이 정도였는데 어제 읽고는 좀 생각이 조금은 그래도 더 한층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일단은 어느 정도 읽어봄직한 이제 머릿속에 넣어둘 법한 하나의 준수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엘우드 커티스라는 인물은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꺾이는 시점도 있지만 신념과 정의를 가진 그런 교육받은 인물이 이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좋아하는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읽어야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너라는 친구가 원래는 어느 정도 이제 개인주의 성향 너 왜 그렇게 남 도와주려다가 얻어맞고 그러냐 여기서는 혼자서 각자 도생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터너도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에루드를 데리고 도망도 치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이 변화하는 종류의 이야기는 뭐 읽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쵸. 그게 저의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역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다. 이런 뭐 짐크로법을 다룬 소설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이 미국 역사나 이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네. 저 미국 지도도 잘 못 그리거든요. 이게 어디가 어디에 있고 그만큼 미국의 못 그립니다. 한국 지도도 못 그리는데.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이런 역사성 가득한 그리고 되게 문제작이잖아요. 요즘에도 그렇죠. 지금 이어지고 네. 있는 네. 거고 맞아요. 아직까지도 이뤄지고 있는 일들이죠. 지금 버락 오바마라는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백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흑인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이런 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챈들러가 생각하는 리클의 소년들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그 게스트 우현 씨께서 준수한 이야기다, 웰메이드 스토리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진짜 캐릭터가 이 엘 우드라는 주인공이 이런 캐릭터 만나보긴 쉽지 않다 정말. 그리고 되게 저는 숭고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캐릭터가 너무 초반에 설정을 보여주는 게 재밌더라고요. 일단 그 루터킹 목사의 연설 LP가 본인의 베스트 플레이리스트인 거예요. 그렇죠. 연설 버전을 계속 들으면서 다를 때까지 네, 판이 더- 튕기도록. 더 대단한 것을 내가 해내겠다. 누구라도 안 그렇겠죠. 이 시대 흑인은 그저 이런 상황에서 그럼 내가 어긋나야지 삐뚤어질 테다. 어디 한번 너네도 당해봐라. 이런 억하심정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떤 숭고함으로 표현해내려는 게다가 그게 되게 재밌었던 설정은 초반에 이제 이 친구의 어렸을 적 설정을 얘기해주면서 그냥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인상 깊. 와, 이 사람의 이야기 들어볼 만하다. 네. 한 두 가지 정도 일화를 소개해 주는데 뭐 호텔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다고 하죠. 이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가 그 호텔에 묵는 손님이 두고 간 전집 백과사전 전집 백과사전. 네. 전집을 누가 발견해 와서 이걸 다 걸고 뭐 내기를 한번 하자. 접시 닦기. 접시 네. 닦기 내기를 하자. 심지어 그것도 사실 남의 일 도와주는 거죠. 얘네가 접시 닦기 내기를 네. 함으로써 하고 나서 왜냐하면 얘한테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지식의 보고엔 열망이 있죠. 생긴 것도 백과사전이라니. 네. 다른 흑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걸 그쵸. 어떻게 뭐 비싸게 되팔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너무 갖고 싶어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샘플만 진짜였고 나머지는 그냥 그냥 벽돌 같은 책이었던, 거였죠. 네. 뭐 다 전집을 들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어떤 손님이 네.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그 책을 갖고 다니고 그 버리지 안을 못하고. 계속 탐독하면서 너무 재밌는 그러니까 그냥 전자사전 그러니까 백과사전인데 백과사전에 예를 들면 뭐 그냥 지읒편인 건데 그게 너무 재밌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떤 지식의 열망 그때도 뭔가 화를 내기보다는 이걸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거나 백인의 가게에서 일을 했다고 하죠. 네. 백인의 뭐 담배 가게인가? 네. 담배 그런 가게. 구멍 네. 가게 같은데. 구멍가게에서 일을 할 때 나는 이제 흑인 종업원이고 하지만 이 주인은 내가 그냥 일 잘해서 나를 좋아는 하는데 어느 날 동네에 흑인 친구 둘이 그 백인 가게를 털 때 도둑질을 할 때 그걸 굳이 말하는 거죠. 백인도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냥 허락해 주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이 친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친구들은 이 백인의 앞잡이
우리 그동안 얼마나 당한 게 많은데 이 정도 훔치는 거는 예를 들면 홍길동이다 이것은 백인의 이익을 우리가 착취해내자 그렇게 생각할 법한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이웨이를 걷는 이 숭고한 캐릭터를 만나보는 일은 꽤나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 할 마지막 이유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럼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들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번역 자체가 썩 매끄럽지 못했던 네. 점이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읽으면서 이게 최선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제법 있었고. 아니 저는 이게 그 저희가 최근에 읽었던 스토너의 네네네. 번역가더라고요. 그 김승욱 여기 씨. 써 있더라고요. 네. 예. 스토너는 그래도 잘 읽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왜 제가 이럴까? 봤을 때 콜슨 화이트헤드가 일단은 어렵게 쓰는 것 같아요. 음. 이분의 어떤 위트라든가 어떤 말장난 같은 것들이 너무 심오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오류는 옮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언어에서 언어라기보다는 이 사고 체계에서 이 사고 체계로 옮겨갈 때 이런 필연의 제가 지금 김승욱 번역가님을 굳이 이렇게 쉴드를 쳐주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너무 양반이다. 그 이 니클의 직관주의자가 말씀하신 그 쓰레기 소설에 니클의 대해서. 소년들을 여러분이 읽고 싶은데 문학소년단원들이 얘기한 번역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주저되신다면 한 1시간만 투자해서 서점 가서 절대 사지 마시고 직관주의자를 대충 훑어보십시오. 네. 그러고 니클의 소년들을 읽으면 술술 읽겠다. 선녀다. 다시 선녀다. 지금 생각났어요.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직관주의자에. 자, 영어 표현의 수거, 영단어, 수거 이런 것들 외웠던 거 있잖아요. 뭐 네. 스텝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단어 하나가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런 류였나 봐요. 제가 읽었던 문장이 뭐냐면 지금 대충 기억나는 건 그는 계단을 억압했다. 계단을 억압했다. 억압했다. 계단을 억압한 거죠. 대충 뭔지 읽으면서 모른 저도 감이 오더라고요. 대충 뭐 스텝 뭐 디뎠다라는 게 뭐 스텝 언 뭐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를 네.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미궁에 빠져버리네요. 소설이. 갑자기 억압을 그랬는데 억압당한 이제 계단. 네. 그 문장은 워낙에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대충 뭐였는데 원 문장이 뭐였는데 이게 이렇게 오역된 거구나를 알 수 있지만 네. 다른 많은 설정이나 문장들은 제가 그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그저 그냥 미궁을 헤맨 문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책에. 하물며 계단을 억압했다라는 문장을 쓰는 번역가인데 그러네요. 네. 네. 상대적으로는 양반이다. 그게 뭐 저가 굳이 꼽자면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는 그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상 받은 건 재미없다. 플리처 네, 플리처 상 받았습니다. 플리처 프라이즈라고 아주 써져 있네요. 자랑스럽게 네. 금메달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징크스가 언제 깨질지 모르겠어요. 없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재미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 그쵸? 책이 뭔가 내가 이걸 읽고 어떤 리프레시를 하겠다. 막 기분이 너무 좋다 읽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내용 자체가 심각하기도 하되 아까 게다가 그런 번역의 문제나 번역이 잘 됐으면은 그나마 좀 나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꽤나 잘 읽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뭐 권투시합하는 부분이라든지 맞아요. 거기는 맞아요. 그렇죠. 제법 잘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쪽지를 몰래 전하기 위한 그런 미션 같은 행위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접시 닦기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꽤나 재밌게 서술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외에는 그렇게 막 눈에 잘 읽히진 않는다.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는 작품이어가지고 조금 시간 내서 읽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읽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는 건 제가 사실 상상해볼 수 없는 범주의 일이죠. 어떤 이런 종류의 편견을 당해본 적은 있고 뭐 그런 경험들이 한국인에게는 그나마 좀 있겠지만 우리가 해외에서 살지 않는다면 뭐 해외 특히 저는 이제 교환학생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말 인종차별이라는 거를 받아볼 일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니클의 소년들의 책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알려주는 책
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 정말 그냥 다른 이야기구나라고 조금은 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확 와닿지. 네, 네. 이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이 불합리한 스토리들의 화만 날 뿐 어떤 정서적인 터치라든가 어떤 더 큰 시대 정신, 문제 의식을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느끼지는 못하겠다. 미국인들처럼. 아마 미국 사람들한테는 확 와닿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독립운동 하던 정도의 느낌 아닐까요? 그쵸. 독립운동 길을 읽는. 그랬을 때는 저희는 확 와닿지만 그게 아닌 시민 나라들은 경험이 잘, 없는 나라에서는 네, 와닿진 않겠죠. 네, 그렇죠. 우연 씨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저는 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만족도가 꽤 높았던 책인 것 같고요. 그 상 받았던 책은 재미없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 작가가 이제 퓰리처상을 앞서 받은 그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책을 예. 저는 먼저 읽었었어요. 근데 그 책은 꽤 재미있어서 한번 그래요? 권해봄직합니다. 그래서 그 책은 이제 흑인 노예들이 탈출할 수 있게끔 정말 지하로 레일로드를 뚫어서 흑인 탈출시켜주는 그런 얘기인데 뭔가 해피엔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해피엔딩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책을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고 그 책이 17년도에 상을 받았는데 이 책이 19년도에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꽤 빠르게 번역을 빨리 그쵸. 해서 이제 출판사들이 책을 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조금 미리 사놨던 것 같고 사놓고 이제 못 읽고 있던 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문학소년단에서 한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그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네. 그때 그 얘기를 할 때까지 저는 이 책을 안 읽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좀 책을 읽고 했던 건데 되게 오랜만에 한 좀 장편 소설 독서이기는 하거든요. 한참 책을 못 읽고 현생에 치여가지고 못 읽고 살았던 게 있어서 그래서 오랜만에 읽는 이야기여서 좀 이제 이야기로서의 재미가 있었고 처음에는 이게 좀 주인공이 죽어서 아쉽게 성공하지 못한 혁명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처음 독서 때는 했다가 조금 생각을 바꾸게 된 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키면서 볼 때 그 터너라는 인물을 아무튼 그러니까 엘우드는 그 자신을 살리지도 못했고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했고 뭐 니크를 없애지도 못했지만 최소한 터너라는 인물을 조금 바꾸게 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그래서 터너는 원래는 그 처음에 엘우드가 그 화이트하우스라는 곳으로 끌려갔던 사건이 화장실에서 조금 왜소한 그쵸. 이제 동급생 아무튼 왜소한 친구인 콜이라는 애를 다른 애들이 이제 괴롭히는 걸 보고 뭐라고 많이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저기 너네 뭐 하는 니네 거야? 뭐 하는 거야 말리기만 한 정도 거죠. 했는데 네. 마침 바로. 화장실 문이 열려서 이제 그 사감 같은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밤에 끌려가는 그래서 이제 신나게 얻어맞고 기절을 해서 병동에 입원을 뭐 한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터너가 이제 친구 보러 이제 자기도 그 가루 비누를 먹었나 이래갖고 친구 보러 맞아요. 와주죠. 네. 그때 이제 터너도 아무튼 이제 얘가 좀 걱정도 되고 좀 보러 뭐 자기도 좀 쉴 겸 겸사겸사 왔겠죠. 그래서 뭐 너 앞으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엘루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를 믿을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얻어맞았고 이거를 이제 할머니한테 말을 해서 이거를 좀 변화시켜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고 이제 부글부글 하고 있던 참인데 터너가 이제 그 엘우드를 사회복지팀 같은 데다 이렇게 같이 그쵸. 지역사회 봉사팀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서 약간 그 바깥 세상 맛을 보고 약간 저는 그때 이제 엘우드가 좀 그게 그렇죠. 좀 이제 괜찮게 바깥 바람 쐬니까. 바깥 바람도 쐬고 나름의 특권을 누린 거기는 한데 그거를 조금 누리다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어느 정도 줬다고 생각해요. 터너의 그런 마인드가 엘우드를 영향 준 것도 어느 정도 있었을 테고 근데 결국에는 그 엘우드가 이거를 사건을 알려야 되겠다고 다짐을 한 계기가 할머니가 이제 면회를 오셔서 너 도와주려고 했던 그 변호사가 300불 받고 날랐다라고 말을 한 순간에 이제 자기의 많은 이제 기대하던 것들이 다 좌절이 되고 그러면은 니크를 없애버리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그 감사팀이 왔을 때 이걸 고발하는 플랜을 세운 건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터너는 처음에 엄청 말렸단 말이에요. 너가 그런 짓을 미쳤냐? 하면 미쳤냐 우리 다 다 죽는다. 죽는다. 이거 먹히지도 않을 거고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근데 결국엔 터너 본인이 직접 그 쪽지를 전해준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에루드가 다른 공간에 가게 되죠. 돼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음. 있으니까 내놔라 내가 해주겠다 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터너가 그걸 도움을 주고 이제 뭐 가서 또 끌려가서 맞는 건 에루드였지만 마지막 날 구해주러 오는 것도 터너였고 터너는 항상 지역사회 봉사 나가면서 나는 이러이러하게 도망갈 플랜인데 절대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던 사람인데 결국에 그날 엘루드가 죽게 생겨서 에루드를 데리고 도망을 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한 사람의 그런 가치관을 바꾸고 영향을 준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설 엔딩 때 궁극적으로 이제 그 대중 앞에 나가서 이거를 고발을 하고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말하겠다고 용기를 내는 것이 다 어느 정도는 그 에루드가 터너에게 남긴 유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감동적이고 하나는 성공한 그런 이야기지 않나.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에루드의 그런 숭고한 아까 챈들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배울 것도 있었고 재밌는 독서였습니다. 네. 이어서 로맨스 정은. 네, 저는 정말 인류애가 상실되는 책. 이렇게 인간들은 왜 이러나, 왜 이렇게 맞아요. 서로 갈라치기 하고 이러나, 뭐 이런 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읽으면서 스트레스고 내용 자체도 어쨌든 맞아요. 스트레스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번역도 스트레스. 자주 얘기하지만. 그래서 저는 나중에 진짜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책을 원서로 읽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번역판이 나온다면은 다시 트라이 다시 그래서 읽어보거나,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면은 좀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역 문제가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산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잡생각도 많아지고. 그래서 읽으면서 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읽다가 막 스토리에 몰입하지 못하고 자꾸 이거 우리나라 뭐 형제복지원 얘기랑 아니면 선감학원 비슷하네 하면서 또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검색하고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독서지만 네. 어떻게 보면 집중에 실패했다는 거고 그 형제복지원이랑 선감학원을 생각을 하니까 이 동서군 막론하고 정말 어린이들 노동 착취하고 학대한 이 집단들은 여전히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사과조차 없습니다. 피해자들만 그냥 계속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진짜 이 사람들 다 벌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뭐 이런 감정이 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인간은 왜 끊임없이 이렇게 구별짓고 구분지으며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좀 철학적인 생각인 것 같긴 한데 되게 은은하게 만연한 인종차별은 지금도 유효한 것 같죠. 저도 뭐 챈들러 씨처럼 해외를 나가서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은 없지만 그런 인종차별 썰들을 많이 듣잖아요. 뭐 그쵸. 요즘에 샘 오치리도 계속 문제가 되고 네. 있고 뭐 블랙페이스라고 해서 흑인 얼굴 분장해가지고 웃기는 그런 과거의 모습들에서 그런 걸로 지탄을 받기도 하고 또 동양인들 사이에서도 또 구분을 짓잖아요. 맞아요. 어디 뭐 동남아 이쪽 사람들한테는 또 우리가 더 우월하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은은하게 스며 있는 이 인종차별에 관한 그런 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나? 좀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뭐 이런 사회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루드였다면 진짜 화나서 어떻게 막 발광했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피꺼소시잖아요. 나 진짜 이거 그냥 얻어 탄 거고 나는 아무 상관 없는데 내가 왜 지금 여기 가야 되냐 이런 발광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눈 떠보니 그냥 감화원에 가 있다고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 절차들이 좀 생략이 되긴 했는데 내용에서 어떻게 이렇게 에루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의연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너무 그래서 전 비현실적으로 느꼈어요. 이런 에루드의 설정들이 물론 중간중간에 막 무너지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진짜 비인간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면의 슬픔처럼 느껴질 정도고 차분하게. 예. 다시 일어나야겠다. 이런 마틴 루터킹의 목사의 그 발언을 계속 되새기면서 일어나는 게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종교의 힘이 정말 이런 건가? 아니면은 뭐 어떤 메시지가 정말 나한테 느끼면 이런 맞아요. 감화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건가? 아무튼 저는 그런 에루드의 설정이 오히려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너무 숭고해서 약간 성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더 아쉬웠달까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으면은 더 현실적이었을 것 독자들이 같은데.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이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권투시합 장면이나 아까 뭐 쪽지를 전달하는 모습 네. 그 니클에서 도망치다가 니클로 다시 잡혀가는 뭐 클레이턴 학생인가요? 맞아요. 예시가 하나 나왔죠. 네, 한참 도망가고 있는데 딱 차를 얻어 탔어요. 어디 가니? 뭐 하면서 나는 뭐 시몬스란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새 니클의 울타리를 지나고 있는 하필 그 차를 탄 사람이 니클의 이사였고 네. 딱 봐도 얘가 니클에서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 뭐 그런 거에서 막 긴장감도 느낄 수 있고 스릴도 느낄 수 있었지만 이 중간에 어떤 데니즈 막 얘기가 네. 나오는데 저는 제가 내가 뭘 놓친 거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갑자기. 효용을 잘 모르겠긴 해요. 저도 이제 네. 터너가 행복한 삶을 뭔가 정착하고 있다는 네.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내가 지금 잠깐만 내가 멋장을 넘겼나? 아, 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생판 남의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배치는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 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힌트를 준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 그러니까 에루드는 사망을 했고 에루드가 설명한 인물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새로운 인물들이 아예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인물들은 이제 터너랑 관련된 인물들일 텐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터너가 에루드가 된 거니까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을까라는 다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배치가 좀 아쉬웠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터너의 뉴욕에서의 생활이 너무 밋밋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별게 없어서 이제 그게 하나 들어간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대표적으로 13장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13장이 그렇더라고요. 13장. 예. 그다음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먼저 고백드리자면 절반 정도까지밖에 못 읽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일단 그 절반을 읽는 와중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예전에 저희가 읽었던 그때도 제가 못 왔네요. H마트에서 울다. 네. 그 책도 심지어 읽을 기회가 2번 있었는데 2번 모두 다 읽으면서 사실 그 책이 그렇게 화제가 됐고 그 작가 미셸 자우너가 네. 주목받는 작가가 되는 미국 사회에서는 물론 글은 잘 쓰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잖아요. 미국 사회 워낙에 이제 미국 사회는 독특하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의 자식이죠. 이민자의 자식으로서 여기 사람도 아니고 저기 사람도 아닌 이 어중간한 경계에 있는 그 감정을 그렇죠. 그런 데다가 그 감정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 사람이 보는 한인 사회, H마트,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가 너무 특별한 것이고 미국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게 생각이 그래서 매우 주목받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한 번도 그러니까 차라리 인종차별은 저희가 그러니까 외국을 여행하다가 당해보기라도 하지 어딘가에 속하지도 않고 속하지도 않은 그런 건 또 겪어봤죠. 그 재수생 때 재수생 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와 그런 종류를 제가 조금도 그저 그냥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뿐 되게 선명하게 이 사람의 메시지라든가 생각을 제가 온전히 받아들이진 못하는구나. 나는 MBTI F지만 막 그렇게 공감을 잘하는 스타일은 또 아닌가 보구나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 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생소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저도 진짜 너무 뭐랄까 제가 다 피꼬소식인 거예요. 아니 진짜 나 대학교 가려고 차 얻어 탔는데 심지어 그 차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날 엮은 것도 아니고 너 우리랑 관계 없는 거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저 그들이 보기에는 야 얘네 다 갖다 넣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납치된 것도 아니고 변호사까지 선임되고 그 와중에 또 사정은 봐줘가지고 집에 또 며칠 머물다가 니크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생눈 부릅뜨고 그걸 다 겪어내지?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에루드가 보여주는 모습들이라고나 이게 너무도 새롭고 로맨스 장르는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너무 새로워서 비현실적이지도 않고 뭐 그래서 다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절대 못 이럴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리고 그것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초반에 이 니클 들어갔을 때
이제 백인동과 흑인동이 흑인동이 따로 있고 그곳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한 명 있다라고 나와요. 맞아요, 어머니가 맞아요. 멕시코인이기 때문에 혼혈인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엄밀하게 미국 사회는 아마 피가 한 번이라도 섞이면은 절대 이제 백인이 될 수 없다는 주의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모습일 땐 너무 하얘서 야 얘 백인동 같다 나. 그리고 백인동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샌가 피부가 검해져 있어서 야 얘 흑인동 같다 나.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냥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진짜 피부색이 뭐길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맞아요. 이 그냥 껍데기인데. 네. 차라리 인종이 달라서 벌어지는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더라면 또 몰라. 뭐 사고 체계가 정말 다르다거나 몸의 냄새가 다르다거나 그런 건 또 몰라. 진짜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정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고? 진짜 뭘까? 물론 얘기는 많이 들었죠. 우리 다 이런 거 공부는 하잖아요. 흑인 뭐 루터킹 연설도 다들 고등학교 때 한 번씩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는 생각해봤지만 이걸 또 에루드의 십전에서 들으니 이건 참 독특한 경험이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번역이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한번 시게 맞고 왔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던 와중이었으나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못 읽고 온 게 아쉬웠던 그런 독서였습니다. 저희가 다 스포일을 해버려서 네. 어떡하나요? 그래서 저는 네. 오히려 지금 또 궁금해졌어요. 뒤가 어떻게 서술이 되는 걸까? 재밌게 읽으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뒷부분은 그래도 잘 읽혀요. 자, 니클의 소년들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일단 주인공인 에루드, 뭐 커티스, 권투 잘하던 뭐 그리프란 인물, 맞아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다니던 뭐 친구들,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이 있을까요? 내가 이 인물한테 조금 마음이 더 쓰였다 하는 인물이 있나요, 우현 씨? 사실 이제 미리 질문을 받았을 때는 더 이렇게 막 마음이 쓰인 인물이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렇게 그 터너가 원래는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개인주의 성향에 이제 나 혼자만 살면 돼 이렇게 팍팍하게 난 흑인으로서 혼자 살기는 힘든데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엘우드로 인해서 생각을 바꾸고 이제 그 동료 애가 생겨서 이제 엘우드를 구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훗날도 엘우드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에서 터너가 제일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복싱 장면 얘기가 사실 꽤 읽으셨나요? 아니요, 복싱 장면 장면 아니에요. 그게 꽤 재미있는 장면이었는데 이제 요약해서 말을 해보자면 브리프였나요? 그리프였나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흑인 대 백인 복싱 흑인 대 백인인지 아무튼 이제 그렇죠. 결국에 결승전은 흑인 대 백인이 되어 버리는 제 복싱 대회가 있고 그게 거기 교장이나 뭐 이런 학교 관계자들이 이제 판돈을 걸어가지고 이제 내기를 하고 하는 게임이고. 사실 이제 원래 짜진 대로라면은 그 그리프라는 애가 3판 중에 그 2판을 치고 이제 백인 애에게 우승을 넘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에 그리프가 첫 판을 지고 나중에 2판을 다 이기나 해가지고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전혀 이긴 것에 그래 다들 약간 왜 제가 이기고 있지? 쟤는 왜 이기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다 판이 끝나고 하는 말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이제 이겼는데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사색이 돼서 하는 말이 2라운드인 줄 알았다고 자기 3번째 라운드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이렇게 맞아요. 나오는 장면이고 그 친구는 그날 이후로는 이제 다시는 성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형장이스로 그 토토를 망친 죄로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정말 이게 2라운드인지 까먹은 건지 아니면 이제 그래도 내가 목숨을 걸고 백인 한번 이겨보겠다는 극기로 이렇게 한 건지가 조금 궁금하긴 그렇죠. 한데 전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 근데 들고. 그러니까 에루드가 생각했을 때 그리프는 분명히 못 알아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스펜서라는 악독한 선생님이 네. 그리프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너 져야 된다 무조건. 하는데 뭐 알아들은 척을 하죠 그리프가.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겨버리죠. 그런 이제 숭고한 목숨 걸고 네. 백인을 이긴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참 그 좀 재밌었어요. 그 네. 부분 재밌다고 해도 되나? 아무튼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 깊었죠. 네. 로맨스점은 그러면 저는 이 하퍼라는 선생님이 네. 지역 봉사팀 이게 네. 있거든요. 이 팀에서 이 팀을 관리하는 어떤 사감 같은 선생님인데 이 터너랑 에루드랑 하퍼랑 거의 한 조예요. 그래가지고 하퍼가 뭐 밖에 데리고 나가면은 에루드랑 터너가 일을 하고 이런 건데 터너가 어떤 뭐 담배도 막 뺏어 피고 하퍼 선생님의 이런 걸 해도 다 그냥 관용을 해줘요. 왜냐면은 하퍼는 그만큼 좋은 사람처럼 계속 묘사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하퍼 선생님 같은 분도 이 시대에 이렇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에루드랑 터너가 이제 도망가서 막 들판을 달릴 때 차에 내려가지고 엽총 들고 쫓아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하퍼예요. 방아쇠를 당긴 것도 아마 뭐 하퍼도 당겼겠죠, 방아쇠를. 네. 그런 걸 보면서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인류가 또 사라졌군요. 네. 이런 주변에 믿을 사람 하나 하나도 없다. 네. 잘해줘봤자. 저는 하퍼 선생님이 오히려 뭐 막아주거나 뭐 이런 스토리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네. 긴장을 늦지 않아요. 하퍼가 도와줄 거다. 내린 거는 하퍼랑 누구 얼이었나 그랬고요. 그 얼이 그 배탈 나가지고 하고 새로 뽑아온 또 더 맞아요. 악독한 사람이 하는. 맞아요. 네. 그 하퍼랑 누가 내렸다. 들판을 달리기 시작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누가 쌌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현장에 왔고 에루드는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하퍼라는 인물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물론 뭐 에루드나 터너나 뭐 그리프나 또 몇몇 되게 인상 깊은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하퍼 선생님이 가장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이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챈들러 씨는 그럼 좀 전반부에서 좀 전반부요. 예. 전반부에 에루드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죠. 에루드는 이제 이런 캐릭터를 또 만나본 적이 그렇죠. 없네요. 그렇죠. 네. 할머니도 나름 이제 인상 깊은 캐릭터긴 했던 것 같아요. 해리엇 할머니도. 맞아요. 네. 그리고 상황 몰입 네. 질문입니다. 니클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에루드처럼 네. 갑자기 그냥 차 얻어 탔다가 이렇게 니클에 끌려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니클에 나가는 방법이 총 4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성실하게 맞아요. 복역기를 채운다. 그 다음에 법원에 개입한다. 죽는다. 도망간다. 네. 넷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니클에 온 상황은 정말 혈혈단신. 네. 우리 집 너무 지금 풍비박산난 상태. 나는 밖에 나가도 그냥 사실 뭐 거의 다를 바가 없긴 합니다. 그런 상황이어야 하고 상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니클에서 지낼 건지, 이렇게 터너처럼 잘 순응하다가 이렇게 지낼 건지, 아니 에루드처럼 네.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하거나 네. 이런 자꾸 그런 시도를 하려는지, 아니면은 클레이턴처럼 탈출을 시도를 한다든지, 네. 어떻게 해보실 생각인가요? 그 한 번 그 화이트하우스에 끌려가서 맞고 오면 그걸 2번 하겠다는 생각은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 성실하게 복역기를 채우고 18살이 되기를 기다리는 편을 택하지 않을까 싶긴 하면 저는 좀 수동적이고, 네, 그래도 그거 말고는 살아서 나갈 방법이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둘 다. 법원의 개입은 이제 집에 좀 백이 그렇죠. 있으면 그래야 될 텐데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체계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까지는 저는 그 정도의 그릇은 되지 않아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아요. 지금 무너뜨리고 싶겠죠. 얼마나 살아서 나가야지. 와, 진짜 얼마나 억울해 진짜로. 네,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뭐 여기서 해봤자 정말 누군가가 죽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내가 얻어먹고 왔다면 오케이, 니네들 진짜 딱 걸렸어. 다 적어놓는 거죠. 무슨 몇 월 며칠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다, 누가 어떻게 됐다, 다 적어놓고 성실하게 복역해서 이 친구는 이미 벌써 감화가 됐나? 모범수처럼 겉만 흑인이지 아주 백인의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고만 다 친구 먹는 거죠. 녹취를 자료 제공의 용의를 위해 그렇게 앞잡이인 척 훌륭하게 복무를 하고, 왜냐하면은 저라면이군요. 이게 에루드라면 나가서 성공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나가서 정당한 이제 뭘 해도 될 사람이에요. 정당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뭘 해도 하고, 될 사람이니 딱 돼가지고 나중에 루터킹이 됐을 때 훨씬 더 체험기와 증거가 빵빵한 루터킹인 거죠. 그때 이제 엎어버려야지.
생각을 큰 그림 그리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일탈은 꿈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전에 했던 그 일몰의 저편에서도 이런 네. 수용소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바보야 나가서 해야지. 음. 안에서 반역하지 말고 일단 나가서 나가야 뭘 할 수 있지 않나. 네.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잘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아까 우연 씨가 그 뭐 슈생크 탈출도 이제 네. 뭐 맞아요. 아까 영화 말씀하신 검색어로 것처럼 비슷한 줄거리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도 약간 해주셨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적어도 여기서 뭐 간부나 쌤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를 억압해. 그래도 우리 흑인이라는 억울함, 아이덴티티로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만 잘 지낸다면 그 시간이 괜찮을 텐데 네. 요 안에서도 내가 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라면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면 어떤 급발진하는 어떤 상황을 초래하진 않을까? 와 내일 일어나면 또 지옥이네? 또 지옥이네? 여기서 어떻게 3, 4년을 버텨? 이런다면 또 각 보고 나가야죠. 누가 봐도 첨단 장비 세스코 막 이런 거 삐까뻔쩍한데 나가는 건 좀 그렇고 죽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내일 또 일어나면 지옥이고 또 얻어맞거나 차라리. 학대당하거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차라리 뭐 이렇게 터너같이 마음이 통하는 뭐 계속 소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야 다행이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정말 큰 그림을 그릴 만한 상황이 여의치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뭐 어떻게 읽었나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인간의 어떤 인간 분류 저희가 뭐 시즌 첫 책으로 읽었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서도 뭐 그런 우상학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인간을 분류하고 뭐 열등한 존재, 뭐 우월한 존재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눕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서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가? 이게 어떤 본능 같은 건가? 아니면은 왜 이렇게 차별을 만들고 위계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나? 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인종이 달라서 내가 구분하는 것 말고도 평소에 나도 어떤 식으로든 구분하고 있다라는 감정을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아 저들은 이라고 저들끼리 묶어버리고 나는 또 뭐 어떤 단위로든 이렇게 묶으면서 달라 이런 식으로 그게 제 경험에는 어떤 일단은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일단 무서워요. 일단 경계해야죠. 경계하면서 계속 달라 하면서 오히려 저 사람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분리시켜서 떨어놓는 거라기보다는 나를 저 사람으로부터 떼놓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서서히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이때는 더욱이 더 그런 거지 않았을까요? 일단 파이가 작으니까 네. 다 팍팍해서 더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더 들기는 하는데 다 설명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뭐 먹을 음식도 부족해 잠자리도 뭐 이제 마땅치 않고 다 까딱하면 얻어맞는 처지고 그러면 자기의 그룹이 생기는 게 중요할 거고 저쪽이 이제 우리한테 도전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위계를 짓고 급을 나누고 이런 나를 일들이 지키기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일은 인류의 역사를 이어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하는 지금도 생각이 그런 거. 드네요. 그러니까 예전 네. 뭐 조선 시대나 이럴 때는 외국인들 보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충격받고 이런 사람 있구나 막 맞아요. 무섭겠죠. 네. 뭐 이게 뭐야? 약간 오히려 뭐 괴물처럼 느낄 수도 있는. 도깨비처럼 네. 근데 요즘 같이 넷플릭스가 이런 만연한 시대에 네. 틀면은 그냥 외국인들 다 나오고 한국말 잘하는 잘하는. 외국인도 많이 보고 네. 이런데도 여전히 저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어렵죠. 예, 특히나 저희 최근에 제가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에서조차 거긴 다 이제 아시아권이고 매우 가까운 먼 나라 이웃 나라지만 아무튼 그런 일본에 갔는데도 네. 정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 많은 데 가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구분 짓는 게 아무래도 저도 아까 천대리 씨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겠. 내가 두려워서.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반전이 있죠. 터너 에루드가 아니라 터너였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일단은 챈들러 씨는 이제 들은 거고 네. 우연 씨랑 저는 다 읽었는데 어땠나요? 왜 작가는 왜 이렇게 터널을 살렸을까요? 에루드를 죽이고 어떤 아까 우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네, 그런 장치? 그런 장치로서의 기능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터너가 살았다고 하면 되지 왜 에루드라고 했을까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소설적 재미를 위한 반전 재미를 장치이지 위해서? 않았을 이런 반전 장치로서 이렇게 그런 장치를 넣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는 한데 또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제 좋은 해석이 있으려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하면서 앞에를 약간 이렇게 넘겨서 보고 내가 뭘 놓쳤나 하는 생각이 저는 여기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터너 뭐지? 약간 이러면서 두세 장 앞으로 가서 아 그냥 이 사람이 터너였고 그럼 맨 앞에도 다 터너였나? 이러면서 좀 앞쪽으로 가서 뒤적거렸던 것 같기는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터너라는 인간이 변화하는 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챈들러 씨는 반만 읽었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스포를 했잖아요. 더 읽고 싶게 하는 요인이 됐나요? 아니면은 그렇게... 읽고 싶어요. 나는 그러면 그 경계선을 네. 구분해낼 수 있을까? 근데 여기부터네. 이미 알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더 호기심은 생기는데 그런 의도였지 않았을까? 이것도 네. 언제나 막 작가는 그냥 썼는데 이제 댓글에서 와 작가님이 이걸 이렇게 묘사하다니 진짜 최고다 막 그런 느낌의 웹툰 댓글들의 일을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일단 왜 에루드를 죽이고 터널을 살렸냐 이렇게 계속 전승된다는 거 아닐까요? 에루드 원래 그 아이디어의 모체였던 에루드가 우연 씨와 사실 같은 얘기죠. 터널을 또 바꾸게 해놓고 터널 또 누군가를 바꿀 것이고 이렇게 결국에 흑인들의 이 어떤 자유의 갈망, 평등의 갈망은 결국에는 계속 퍼져나간다. 수밖에 없다는 거.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읽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제 다 헷갈리네. 이게 에루드 이야기였어, 터너의 이야기였어. 왜 굳이 이렇게 헷갈리게 썼을까? 그러니까 헷갈리다기보다는 이전의 것들까지 다 의심하게끔 그냥 구분을 딱 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새로움을 워낙에 미국에서 흔한 얘기일 거잖아요. 흔하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야기일 테니까 그렇죠. 나의 소설은 좀 더 특별해. 야대. 어떤 기교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다 사실 알고 보면 구별되지 않는 흑인 모두가 겪었던 이야기다. 에루드의 이야기, 터너의 이야기 상관없어. 흑인이라면 모두 다 이런 일을 겪었을 거야. 라는 그랬을 거예요, 진짜로. 네. 저는 그 읽고 나서 처음 읽었을 때 이 반전을 알게 됐을 때 그 감정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에루드는 좀 더 뭔가 거창한 걸 하고 살 줄 알았는데 뉴욕에서 이삿짐 센터를 하고 있네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죽은 게 터너고 그 이제 살아남은 게 에루드였다면 그 후반부가 바뀌었어야 될 것 같아요. 에루드는 좀 정치인이 됐거나 그런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다른 소설이 됐겠죠. 그러면 되게 예리한 포인트네요. 그러게요. 이삿짐 트럭을 하는 게 에루드 성향에는 안 맞아 보이네요.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에루드를 죽인 게 좀 아쉬워서 저는 이 선택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에루드의 미래를 더 보고 싶었기 더 때문에 보고 싶었고 터너랑 뭐 다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저도 우연 씨처럼 해피엔딩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잘 탈출해서 그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언뜻 그런 힌트들이 좀 와닿는 게 에루드였으면은 절대 하지 않았을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지나서 동네 술집에서 니클 치시는 소녀를 만났는데 내가 탈출한 거를 니클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나의 탈출기가 엄청 니클에서 화제가 됐을 거라고 막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너 알지 하는데 몰라요. 맞아요. 거기서 엄청 실망을 하거든요. 맞아요. 내 탈출기가 이렇게 니클에서 해자가 되지 않았다니 전설이 되지 않았다니. 근데 이거는 에루드가 할 생각은 아닌 거죠. 맞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맞네요.
이런 힌트들을 또 찾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읽는 맛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독서 토론이 되네요. 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러게요. 저는 못 알아먹었어요. 저도 전혀 몰랐지만. 에르두도 그냥 이렇게 됐구나 네.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네요. 책 갈. 피. 자, 이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에 책갈피를 꽂는 시간입니다. 책갈피 코너인데요. 우연 씨는 어떤 문장에 책갈피를 꽂으셨나요? 예, 저는 262쪽이고요. 그는 엘우드의 무덤을 찾아내서 그가 그 목초지에서 쓰러진 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친구에게 말할 것이다. 그 순간이 터너의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버렸는지 이 문장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터너의 그런 감화, 터너의 변화가 이 책에서 제일 인상 깊은 주제였던 것 같아서 이 문장을 꼽아봤어요. 네. 저 이 문장 읽고 태극기 휘날리며 생각나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것도 네. 그다음 제가 책갈피를 꽂은 문장은 13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는 없다. 이게 정말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정말 시대를 통찰하는 문장이 아닌가. 요즘에 뭐 누구 이름 딴 법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이름이 법이 되는 이런 이렇게 생기고 있긴 하지만 뭐 여전히 뭐 서로 사람들은 법 이전이나 예. 지금이나 크게 태도를 바꾸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법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일단 네. 법이 바뀌어야죠. 네. 법으로 조져놓다 보면은 네. 태도도 바뀌게 돼요. 맞아요. 태도는 생각보다 금방 바뀔 수도 네.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때려 맞이고. 범칙금이 내 태도가 되겠죠. 그쵸. 네. 네, 이어서 챈들러의 책갈피입니다. 페이지 29쪽이네요. 아주 초반인데 에루드가 식당에서 일을 할 때 네. 식당 안에서 일을 하는데 식당 문이 살짝 열릴 때 이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찾아오는 사람이 백인일까 흑인일까 언제나 백인이었으나 백인일까 흑인일까 계속 그 게임을 혼자만의 게임을 했다는 거죠. 그 부분 그 대목입니다. 그래도 그는 결코 게임을 그만두지 않았다. 리치먼드에서 오후를 보내는 나날이 끝날 때까지. 이 게임에서 그가 이기려고 했던 상대가 자신의 어리석음이었는지 아니면 고집스럽고 한결같은 세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언젠가 한번 흑인 온다. 나 그때까지 이거 한다라는 그 진짜 묵묵하지만 끝나지 않는 그렇죠. 중꺾마. 네. 이때부터 싹수가 보였죠. 네. 에르드의 보통 애가 아니구나. 네. 네. 아주 근본이 다른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살았으면 진짜 대통령도 하고 다 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안타깝죠. 한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좀 정말 안타까운 많았을 것들이 거예요. 있죠. 네. 좀 더 그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이 지구가 지금 이런 조금 더 환경 맞아요. 문제나 이런 각종 질병과 전쟁에서 좀 나았지 네. 않았을까. 맞아요. 또 모난돌이 정을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안타깝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노래했지. 모두 너의 영역이라고. 별점은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그다음 우연 씨는요? 아,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어온 사람들 덕분에 저는 별점 5점 중에 4점 드리겠습니다. 4점. 네. 좋습니다. 네, 중간까지 씨. 읽은 네. 챈들러입니다. 전반기 평가. 네. 숭고함의 에너지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오. 네, 절반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네. 멀리 갔으면 좋겠네요. 이제 챈들러 씨는 끝까지 잘 읽으실 것 같아요. 그 끝에 좋아하실 만한 장치도 하나 더 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네. 잘 읽으실 아,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있는? 네. 말씀 아직 안 저희가 해주신? 아직 얘기 안 한 네. 거가 하나 있습니다. 굳이 네. 말을 안 해주실 건가요? 네, 안 할. 정말요? 뭐 해드려도 되지만 모르시고 읽으면 조금 더 이거였나 보다 하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연 씨 이렇게 녹음 함께했는데 네. 어떠셨나요? 아,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긴장을 좀 하고 왔는데 이렇게 책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야지? 밥 먹고 사는 거 외의 일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볼 일이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좋았고, 원래는 학교 다닐 땐 독서 모임도 하고 이런 것들 했었는데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
내가 나 이런 거 좋아했었네라는 걸 새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틈틈이 책 좀 읽고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불러주시면 나와보겠습니다. 또 어제 또 당직을 하고 네. 오셨는데 이 피곤함을 또 이겨내고. 네, 또 체력 비축하려고 계산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 씨가 예전에 뭐 그런 그 인터뷰 네, 맞아요. 그 친구들 인터뷰도 하고 맞아요. 이런 것도 맞아요. 하고 되게 어떤 인터뷰죠? 소설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하고 살았죠. 근데 이제 일을 하시게 되시면서 급격하게 이제 뚝 정말 정말 일만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 그런, 때문에 환경 탓에 네. 조금씩 또 나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시즌 6의 마지막 인데 네. 먼 길 무슨 달려오셨네요. 책을 읽게 될지 시즌 마무리할 때쯤 뭐 저희 준비한 것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했었죠 지금까지. 예, 통계도 하고 내보고 라방도 해봤고요. 네. 인스타 그것- 라방도 해봤고. 그것도 해봤네요. 라방도 월드컵. 예. 그 요즘 좀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받은 같은 것처럼. 것도 네. 30권의 대장은 누군가? 네. 네. 30권의 대장. 그걸로 유튜브 라이브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이거 네. 상처받은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 네. 시즌 2인가 3 때인가 마지막 방송 때 라방을 했는데 2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군요. 네. 둘 중 하나가 저랑 제 지인이죠? 지인, 네, 제 지인. 로맨스성 지인, 제 지인. 네. 뭐 하는 거야 얘네 네. 이러면서 들어와 봤다. 근데 또 요즘에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게 그때랑 좀 다를 수도 있겠어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하면 보실래요? 이런 투표를 한번 올려보시면 어때요?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네. 이거 저희가 이거 김용으로 해야 돼요. 네. 김용 투표 있나요? 네. 있죠. 다 잡아내야 돼. 이거 네. 노쇼 다 잡아내야 됩니다. 언제 한다고 공지를 하고 네. 하면은 꼭 우연 씨도 네. 시간 되시면 꼭 들어와서 네, 그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응원의 문자를. 네. 뭐 그런 아니면 이제 한번 그 청취자 중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사용자 비율이 얼마나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인스타는 또 많이 안 안 보시더라고요. 봐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이렇게 한번 그 무물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한번 올려보실 수도. 뭐 무슨 콘텐츠 바라시는지. 근데 저희가 인스타 팔로워 수가 잘 안 늘어요. 그래서 이건 몇 명이죠? 인스타까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렇죠. 봐요. 193. 그냥 저들은 그냥 저 목소리로 남기겠다 네. 이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시즌 6 마지막 화를 녹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니크리 소년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연 씨가 친구들이랑 헤어질 때 네.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일터에서의 인사법이 따로 있다든가. 내일 봐. 내일 봐. 네. 좋습니다. 네. 내일 봐. 내일 봐 좋은 말이죠. 네. 이거 그거네요. 미생에서 네. 막 그런가요? 내일 그렇죠. 봅시다. 뭐 네. 장백기 씨 내일 봅시다라고 네네. 했던 장백기의 사수의 말. 뭐 그런 것들 되게 네. 명대사라고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막 이러는데. 내일 봐. 내일 네, 바로 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내일 봐.